허위 매물이 없어지면서 거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자기 매물이 이제 투박이 안 돼서 뭐 어떻게든 더 좋게 포장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거는 전혀 아마 국토부에서도 예상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 중개사 입장에서는 네. 정보가 생명인 거지 않습니까? 좋은 매물들이 광고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번에 이야기한 8월 21일 중개보조원 광고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매물 광고 소재지 표기에 대해서 의무화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번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 말고도 신설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 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구청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보니까 8월 21일 이후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지자체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도 기간 내 위반 사항 적발할 경우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광고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의 기존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외에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를 추가해야 되고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불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 표시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요. 매물 광고 명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행과 개정사항을 보면은 소재지는 총 18층 중에 저층, 고층, 중층 이런 식으로 썼다면은 지금은 18층 중에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의무화해서 써야 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는 저, 중, 고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뭐 2억 2천에서 2억 5천 이렇게 썼다면은 가격을 정확히 2억 5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주차도 뭐 가능 불가능이 아니라 세대당 몇 대 주차,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도 있음 없음 이런 거보다는 월 평균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고 수도, 전기, 가스비는 별도 부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고, 입주 가능해도 날짜 협의 이런 식은 안 되고 정확한 날짜를 써야 되고요. 단 즉시 입주는 표기 가능이라고 합니다. 총 층수는 이제 보통 3층 이런 식으로 썼는데 뭐 23분의 3층 이런 식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시 소재지는 어디까지 노출해야 되는지 살펴본다면은 단독 주택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지번이 포함되어야 되고, 일반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가 포함되어야 되고, 근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읍, 면, 동리까지 포함되는데 지번은 표시 안 해도 되고요. 대신에 층수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허위 매물, 거짓 과장 광고 등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 500만 원 정도까지 추가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중개보조원 관련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소재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취지가 뭐 허위 매물을 좀 근절시키자 그런 관점이네요. 뭐 정확한 매물을 이제 온라인상에 올린다는 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한 물건을 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네. 뭐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네. 좋은 거죠. 근데 기존에도 다 권장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같은데 광고할 때 그 뭐 관리비라든지 뭐 입주 날짜라든지 이런 게 흐리멍텅하게 적는 게 뭔가 그냥 문화처럼 이렇게 돼 있었던가, 그거를 굳이 이렇게 똑바로 안 적어도 뭔가 제재가 없으니까 그게 뭐 속이려고 그러는 거가 아니더라도 그게 광고 올리다 보면 번거롭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 안 올려도 광고하는데 지장 없고 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거를 좀 바로 잡겠다 이런 의미고, 근데 이거를 뭐 생김으로써 뭐 중개사들한테 뭐 엄청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조금 대충 해왔던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려야 되는 이 정도고, 그 전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재는 없었지만 사실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날짜 같은 거, 입주 날짜 같은 거, 이 광고를 보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공인중개사 네. 입장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가 다 모든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소재지도 정확하게 올려라, 그래서 허위 매물을 근절시키다, 뭐 그런 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소재지나 그런 것들 정확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도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서 뭔가 이런 법이 같이 만들어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이 법안이 9월 네. 21일부터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이제 과태료도 물고 시행이 된다면은 시장 안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지금 저도 좀 특이하게 생각됐던 것 중에
이 허위 매물이 없어지면서 거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주인들의 호가보다 낮게 광고를 올리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신규 그 매도자나 임대인이 매물을 내놓으려고 할 때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고서 또 내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호가가 쉽게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허위 매물이 전혀 없어지고 주인들의 호가가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면 실거래가가 11억이면 이 10억에 내놓을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11억 5천이나 이렇게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아마 국토부에서도 예상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네요. 시장의 경쟁을 조금 부추기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경쟁을 좀 느슨하게 만드는 법안일까요? 그러게. 뭐 과거처럼 매물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 매물만 등록을 했는데 타 공인중개사도 비슷한 매물로 해서 경쟁적으로 막 올리다 보니까 자기 매물이 이제 투각이 안 돼서 뭐 어떻게든 더 좋게 포장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혹은 가격을 뭐 낮추려고 할 생각까지도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물 광고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경쟁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근데 그런 관점도 있고 이제는 그 매물이 없으면 아예 광고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 중개 시장에서 보면 이 광고 상품을 기간으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기간 안에 내가 올릴 매물이 없으면 그게 돈이 아까운 거라서 그 기간 안에 그 매물 개수를 꽉꽉 채워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 이 매물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물 작업을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20개를 샀는데 광고 상품을 20개를 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17개밖에 없으면 3개가 비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몇십만 원이거든요. 이게. 이게 아까워서 그냥 그 비스무리한 거 뭐라도 그냥 채워 넣는 이런 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전혀 안 되니까 그 3개를 채워 놓으려면 또 발품을 팔아야겠죠. 이 매물에서 오는 그런 경쟁은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매물 확보를 위한 어떤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중개사 입장에서는 네. 정보가 생명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정보가 광고로 다 보여진다 그러면 네. 매물을 어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매물을 홍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사실, 정말로 좋은 매물이라고 보여진다면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고를 안 하는 게 그렇죠. 뭐 더 낫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좋은 매물을 이제 도리어 홍보 안 하게 되는 역효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발품을 팔 수밖에 없는 거지. 아 맞네요. 그러니까 이 중개대상물 정보에 대해서 구체화될수록 좋은 매물들이 광고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현상이 발생. 사라질 거 맞아요. 그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 개정법에서 나온 것도 그 중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느낌이 좀 난 게 절충안을 좀 찾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층까지만 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소재지를 명확하게 해라 이 조항을 보고서 중개사들이 놀랐잖아요, 많이. 깜짝 놀랐죠. 뭐 호실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음. 그 국민신문고에 제가 문의해서 국토부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그 전보다는 좀 구체화된 게 맞지만 그 중개사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정보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그렇습니다. 중개사를 좀 배려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절충안을 조금 찾은 것 같다.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함으로 해서 법에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어두운 면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서 소비자도 정확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도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도 법이 개정되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의견 플러스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시죠? 네, 노력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